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전엔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이 종목에 대해서, 문자를 받긴 했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 EV 첨단 소재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EV 첨단 소재의 과거, 어떠한 종목이었고, 어떤 산업을 이끌어냈었고 왜 EV 첨단 소재로 바뀌면서 2차 전지 리튬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가? 왜 과거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야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빠져들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미 실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두 번째 기대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게 전환되는 시점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채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주식으로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정이 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 기업의 유상증자. 자, 일단 우려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라는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환사채 일정 이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좀 이게 들어올 텐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일 거예요. 다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냐면 2차 전지 산업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FPCB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 자,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EV 첨단 소재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명이 액트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운용사 있었을 때죠. 20년 동안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었죠. 자, 이때 이 기업은 시가총액 500억짜리의 회사였다. 자, 2011년 그리고 2014년도까지는 휴대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상당 부분 호황기였죠. 자,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2011년도에 대중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2. 자, 요게 흥행 열풍이 되면서 실적들이 상당 부분 좋아졌어요. 휴대폰 어떠한 부품이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 얘는 LG 향. 자, LG 쪽 납품 비중이 80%. 이게 바로 과거에도 제가 거래를 안 했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뭐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그다음 BH. 이 3인방이 삼성 갤럭시 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6배씩 올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이 기업의 이름은 액트였다. 무슨 기업? 휴대폰 부품이라고 그냥 가정하시죠. 자, 뭐 FPCB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PCB가 뭐냐면 이 휴대폰은 이제 경박단소라고 하죠. 얇고 그 다음에 가볍게 만든다는데 그 뒤에 회로기판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구부리는 거를 PCB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한다? F가 붙게 되면 플렉서블, 구부릴 수 있다. 자, 지금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다? 사양산업이죠. 사양산업까지는 아니지만 성장기가 아닌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늙어가는 거죠. 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숙기 산업. 자, 좋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좋은 말.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되니까 늙는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 기업이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 1년 전부터 전환사채, 1년 훨씬 전부터 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500억이었던 이 액트는 2015년도에 주가가 어떻게 올랐다? 코로나 때까지 되려 올랐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바이오 산업을 한다고 해서 뭐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기타 약간의 좀 질이 안 좋은 데서 돈을 투자 받았고요. 바이오 산업을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던 적이 있었다. 자, 근데 지금에 와서 이 3월부터 주가가 움직이죠. 이거는요, 지금으로 하여금 대략적으로 11개월 전부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떤 시나리오냐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자, 이 전환사채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곧이죠. 곧 있으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네, CB.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당신한테 얘네들이 어떤 주체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제 채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주식으로 당신 내가 바꿔서 팔든 만일에 원하는 가격이 안 온다고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대략적인 6%를 돌려드릴게.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빌려달라 해서 꺼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등장시키죠? 자, 2차 전지가 상당 부분 호황기고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2차 전지 산업할게요. 그쵸? 그러면서 리튬, 뭐 음극재 기타 이런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핵심 이걸 등장시키면서 에코프로와 금양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를 사업을 추가시키죠. 그러면서 지금은 2,400억 정도 되네요. 1조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서 사셨나요? 이 부분에 샀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얘를 사야 되는 이슈가 없었는데 이런 단발성 이슈? 자, 이런 부분이면 앞으로 해법은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에 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안 샀겠지. 어떤 기업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주가가 리튬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과거에 있었던 밥솥 회사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산업만 추가했다라고 하면 고공행진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팔지 못하고 나왔다. 왜? 여긴 손실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이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아까 뭐 FPCB 사업을 한다. 그쵸?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없어요. 자, 6개월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시사항으로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사업부는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뭐만 있었다? 과거의 FPCB. 요것만 바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부를 추가시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은 안 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이 휴대폰 부품 사업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단기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전환사채 매각일. 자, 안 좋은 점은 하나입니다.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죠. 10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이 사채를 발행하는 게 주식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면서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금융기관으로 해서 돈을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될 때 부담이 되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많이 증가되게 되면 오버행으로 생기겠죠. 자, 평단가는 얼마다? 대략적으로 1,500원에서 2,000원대다. 지금도 수익 구간이다. 이건데 중요한 점은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만 무게를 좀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말보다는 어떠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좋은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전환사채에 이미 발행하는 거를 재매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좀 받아가는 주체가 하나 있고 그 일정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제3자 배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올 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 날짜 두 번만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해법은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추가적인 이렇게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지금 수량만큼만 가져가시되 이런 단발성 이슈인 어떤 25% 이런 수익률이 발생되는 그 날짜 일정에는 단발성으로 투자를 하시고 다시 현금화. 주식수는 늘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10월에 됐던 물량들은 설령 2,000원대에 들어왔던 얘네들이 수익이 조금만 발생되더라도 전환해서 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 걔네들이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미 제 판때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실적이 좋지 않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돈 꿔주세요. 어떤 사람이든 돈 꿔주세요 했을 때 의리로 꿔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보겠죠. 그때 얘네들은 뭘 등장시켰을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까? 이 긴 미래를 보면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재료를 넣긴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주식을 전환되는 거는 발행을 했더라도 한참 동안 있다가 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얘네들은 여기서 왜 팔지 않고 들고 갔냐 이런 생각 하시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리려면 자, 20억 정도 전환사채 돈 꿔주세요. 원금과 이자는 못해도 드릴게요. 다만 어떠한 재료가 나올 건지에 대한 이 재료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를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2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나머지 100억을 가진 걸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설령 이거 못 먹는 게임에도 오케이라고 하겠죠. 자, 이 시나리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셨던 분 있으신가요? 없죠? 자, 결국은 주가는 여기서 단발적인 이슈로만 움직이겠지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안 좋은 소리에서 또 기분이 좀 상하셨겠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그 25%짜리의 변동성 아까 전환사채 매각일 하나 그리고 뭐죠?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나 이 두 가지 호재만 가지고 만일에 현금을 좀 동원할 수 있는 게 중대형주를 보유하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아시죠? 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좋고요. 하신 다음에 주식수는 그대로 가져가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게 손절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내서 보유를 하십시다. 현금을. 아시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될 겁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좀 바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EV 첨단 소재, 전환사채 소각, 일정, 그리고 3자 배정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자, EV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좀 거래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딱 하나였습니다. 그 규칙을 어긋나지 않았다. 자, 이거는 EV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은 그 일정 2번만 거래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어떤 걸 실수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 시장, 그리고 산업, 업종, 종목 이 부분을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거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좀 다룰 텐데 종목보다는 어떠한 시장에 대한 이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5배,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뭘까? 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보기 좀 안 좋네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죠, 제가? 파이팅! 저한테는 파이팅이고 여러분들은 파이팅입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예. 지금에 와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고 해법은 분명히 있어요. 해법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사업을 추가한다. 자, 떡볶이집 하는 회사에서 의료기기, 진단 의료기기를 생산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게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된다? 아니라고 한번 의심을 해야 된다. 다만 축제를 즐길 수는 있다. 왜? 이 당시에는 금양과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자,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로스컷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 시기에는 분명 금양과 에코프로가 빠졌다는 시기입니다. 근데 안 나갔던 이유는 아마도 그 둘을 보고 시장이 안 좋았구나 라고 했다면 앞으로 그나마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반대인 논리가 나왔는데도 대응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부터 10가지의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을 주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자, 여기만 볼게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대로 놔둘게. 자, 그러면 시장을 주도했던 게 당연히 2차전지는 에코프로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어놓은 거랑 치고 올라갔죠? 금명도 볼까요? 치고 올라갔죠? 근데 왜 얘는 이럴까요? 자, 공통적인 종목 중에 지금 EV 첨단 소재처럼 갑작스러운 사업을 넣었던 기업들 똑같죠? 바꾸지 않았어요. 하이드로리튬 똑같죠?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히 사업이 본인의 본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업을 추가했죠. 자,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항상 상승을 할 때는 쫓아갈 수 있어요. 어떤 바이오가 오르는데 우리도 바이오 산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더라도 쌓여서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항상 시장에는 주도주라고 하는 그 업종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이 업종이 빠질 때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주변주를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고. 항상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러냐?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산업을 끌고 갈 때 나도 할 거예요? 이런 애들도 반등을 주잖아. 근데 그런 기업들의 99%는 뭐다? 사채 물량들이 작용을 했던 거고, 이 사채를 받았던 애들은 이미 시장에서 핫한 게 이제 우리 어떤 사업을 추가할 거다. 형님들 많이 드세요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걸로 올라가는 것 뿐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업종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쉽게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뭐 40몇만 원, 30몇만 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얘네들을 이끌고 가느냐? 아니야. 왜? 쉽게 말하면 표현이 갑작스러우니까 좀 왜곡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떠한 스타가 있어. 내가 기획사를 한다고 칩시다. 기획사에 잘 나가는 연예인 있고 중간 있고 못 나가는 연예인이 있어. 기획사가 좀 안 좋아졌어. 자, 주가 빠지고 시장의 업종, 산업이 2차전지가 조정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현금이나 동원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얘를 밀어주겠어? 얘한테 해야지. 얘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거니까. 그쵸? 왜? 무대를 10번 설 수 있다고 하면 얘를 10번 세우겠어? 아니면 얘를 10번 세우겠어요? 얘를 세우겠지. 똑같은 겁니다. 종목이 확산이 이루어질 때는 얘 종목, 이 종목 이렇게 펼쳐진다고. 근데 시장에 조정기를 겪게 되면 즉 이런 스타들만을 원해서 끌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가 똑같죠. 하이드로리튬, EM 플러스, EV 첨단 소재. 여기서 똑같은 공통점은 뭐다? 하나죠. 원래 사업은 2차전지 사업이 아니었는데 급작스럽게 사업을 추가했고 무리무리한 많은 전환사채, 지금 제가 전환사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발행을 했던 기업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 하고 이거 뭐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 꼭 댓글 남기시던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무리하게 작용을 했던 전환사채 물량, 이게 소각이 될 거예요. 일단 일정 부분 재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은 크진 않지만 이게 주가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날이 하나 있는데 그 일정 한 하루에서 이틀 전에는 반드시 매수하셔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서 주식 수를 넓혀가지 말라고. 단기 이벤트는 다시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FPCB 사업부인데 이게 LG 쪽 관련해서 80%의 비중을 담당하는데 저희가 LG든 삼성이든 스마트폰은 쓰고는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좋아지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어차피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FPCB는 계속 들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LG 쪽 관련 계열사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즉 특수관계인 비슷한 건데, 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명동사채가 돈을 받아가는 게 이 기업에 좋을까? 아니면 사촌이 받아가는 게 좋을까? 얘가 낫겠지. 그런 개념입니다.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일이 있어요. 결정일. 그것도 단발성으로 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식 수는 늘펴가지 말되 이걸로 좀 수익을 나와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특정일에만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거래를 안 할 때는 정상적인 종목을 가지고 거래합시다.
아시죠? 어떻게 거래할 거냐면, 자, 여기 텔레그램 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이 종목을 많이 다루나 보다 어떤 거냐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쫓아가고 있고, 업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걸 좀 집중하자는 의미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종목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EV 첨단 소재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거나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죠. 설령 금량이라는 이 2차 전지에 급락이 있었을 때는 이게 같은 급락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요 정도에서는 어떻게 로스컷을 할 수 있었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EV 첨단 소재 하나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실수를 했고 여기서든 로스컷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 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루는 게 물론 종목도 다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산업, 업종, 그다음에 이 종목을 고르는 법. 자, 뭐냐 하면 저희 나라 시장도 중요합니다만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는 거죠. 중국이 헝다 기업이 파산돼서 중국 시장을 안 좋게 보는구나.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이 2%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산업으로 내려와 보죠.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을 봤더니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AI 반도체 이쪽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시장을 이끌고 있더라. 자, 구글과 알파벳 얘네들도 이끌고 있더라. 그러면 구글은 알고리즘이죠. AI. 알파벳은 이세돌과 경쟁을 했죠. 바둑 대결에서 이겼죠, 과거에. 자, 그러면 AI 로봇, 인공지능. 그러면 이 산업이 잡혔다는 거지. 그러면 AI 산업이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업종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 투자만 잘해도 5배는 쉽게 낸다는 거고, 산업에서 또 소분류가 일어나죠. 자, 로봇이라고 한다면 어떤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그다음 인공지능 로봇 나누잖아요. 그리고 AI, 진단 의료 로봇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여기서 꺼내오죠. 자, AI는 또 어떤 게 있다? 의료, AI, 진단, 그쵸? 챗봇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하더라도 3배까지는 수익이 쉽게 난다. 왜? 시장의 판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 밑에서 다시 솔팅을 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로봇 중에서도 2차 전지를 한번 해봅시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음극재 관련된 건 흑연, 양극재 관련된 건 리튬 얘네들이 한다고 한 것 중에서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자, 요런 걸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손실을 입었나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다루고 그 업종 내에서 위치한 종목들만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3배 이상의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다? 빠지지 마세요. 이미 지나온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근데 개선을 할 수는 있어요. 아시죠? 자, 이 단발성 이슈. 자, 어떤 특정한 사실이 발생됐을 때만 제가 영상을 찍는 거 아시죠? 자, 이 2번의 전화사채 재매각일 제3자 배정일 받아가시고 거기서는 반드시 단기 대응을 좀 하셔라. 나머지 물량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12월 24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자, 요 부분만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시장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지 맙시다. 시장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를 일단은 판단을 하면 산업 사이클,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 플레이는 분명히 나와요. 최근에 있었던 것도 2차 전지 이후에 잠깐의 초전도체 테마가 왔죠. 자, 이때 몇 배 올랐다? 적어도 3, 4배라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을 봐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까지 볼 수 없다는 단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로봇, AI.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왜 단발성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기업을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는 로스컷도 안 되죠. 근데 자,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왜 시장을 봐야 되는지 봐요. 이렇게 몇 조짜리에 있었던 삼성이 대주주로 있는 것도 이렇게 2배 가까운 상승을 했고 AI 중에서도
어떤 의료용 AI 진단. 자, 이것도 몇 조짜리인데 2배 오르죠? 하다 못해서 이런 유진 로봇. 과거에는 지뢰 탐사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로봇으로 되어 있죠? 예, 청소 로봇이 좀 진화됐죠. 자동 물류화 로봇. 그래도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큽니다. 즉 시장을 바라볼 때 EV 첨단 소재를 위로 보면서 베팅을 하지 마시라. 안 좋은 소리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에코프로와 금량이 빠지는 이유는 아세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빠지는 건 9월 1일부터 ETF 빠진다의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왔죠. 그러면 물량들이 이렇게 위에 쌓아놓고 있다고 하면 전에는 한 배의 힘만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물량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2~3배의 힘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시세를 놓고 보면 전날에 리튬 가격이 5% 정도 반등한 거 빼고는 10일 동안 계속 급락을 했다는 거죠. 자, 양극재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의 모든 핵심은 사실 양극재와 리튬, 이 광물이란 건데 전반적인 시세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2차전지와 비교해서 거의 대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쵸? 자, 과열이란 부분, 테슬라라는 걸 좀 볼까요? 그럼 산업을 왜 2차전지 산업을 제가 이렇게 확장성을 안 보냐? 자,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주가가 450불까지 갔다가 270불에서 지금 400불을 제시했죠. 월 본 거죠. 예,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전기차가 아니다. 왜? 전기차는 지금 포드나 이런 데서도 거의 대부분 진입하고 있는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라고 했죠. 테슬라가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이제 출시할 거다라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 뭐지?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지금 유튜브 나와서 이제 3.5단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이 이제 가장 가까운 기업이다. 선두에 있다. 자, 전기차를 본 건가요? 아니면 자율주행과 이걸 본 건가요? 요걸 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2차전지에 대한 의견은 단발성인 수급 이슈와 산업은 아직 열려있지 않다. 산업이 열린 걸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 시장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자료 일정 반드시 2번의 반등은 향유하고 가세요. 010-6227-8706으로 EV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자, 아까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룹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했던 후배들이 약간 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좀 개설해서 6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 방에 대한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큰 판의 산업을 이해하면 어떻게? 손실은 없다. 얼마 먹기 싸움만 해도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12월 24일 자, 이때 이후엔 저희가 자체 펀드를 만들 거라서 그 전까지만요. 배당, 자, 25일이 크리스마스죠? 자, 24일까지만 볼게요. 12월 24일까지. 여러분들 1,000만원으로 5,000만원으로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포기하지 마세요. EV 첨단 소재 짧은 거래지만 대략 50% 이상의 수익을 낸 돈으로, 그 돈으로 일단 이런 프로젝트 해볼게요. 알죠?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똑같습니다. 특급 종목을 가지고 하지 않을 거고, 일단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자, 요것만 보고도 충분히 어떻게? 5배 이상의 수익이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알죠? 자, 힘냅시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한테도 화이팅. 이 말은 사람은요, 말을 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그쵸? 자, 화이팅이라고 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다만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아시죠? 힘내라. 아시죠? 저한테도 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렇게 갑시다. 단발성 이슈는 단발성 이슈대로 하고 이렇게 한번 정상적인 거리로 가봅시다. 알죠? 자, 그리고 자, EV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텔레그램방 링크는 주변 지인분이 있으시면 대신 텔레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유는 아마도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할 것 같은데, 통신사 저희는 이제 통신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무료로 보낼 수 있는데, 이 문자 주신 거 사실 제가 일일이 보낼 수 없죠. 저희도 AI가 알아서 시간을 설정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은 뭐 EV, 텔레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발신 이력이 없는 그 번호로는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통신사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는 주변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EV라고 보내주세요. 자, 하여튼 뭐 힘내시죠. 어차피 여러분들의 연말의 주식 투자는 반드시 성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잘못된 길을 갔었다. 자, 다만 앞으로 제가 12월 24일이죠. 예. 이때까지는 이 방법, 시장을 보는 눈, 어렵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정상적인 게 몸에 배고, 나중에는 좀 이런 거를 쉽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속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현안, 예, 밝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운영했던 저도 항상 2배 이상의 수익을 냈던 거는 이걸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산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멀리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물결이 가는 대로 가려고 하셔야지, 반대로 가게 되면 멀리 빠르게 못 간다. 자, 항상 말씀드릴게요. 자, 화이팅 하시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힘내세요.